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72번째. 오늘은 사주의 무정한 아내가 가출을 하고 자식도 부담이 돼버린 남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사날을 잡으러 오셨다 합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그분에게 좋은 날짜를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 사주 속에 뚜렷이 보이는 게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에 배우자가 너무 멀어 무정하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약해 배우자와 인연이 너무 약한 사주네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자식도 부담이 되시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런 게 제 사주에 나오나요?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결혼을 어렵사리 했는데 30대에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하면서 아이까지 두고 가출해 혼자 애 키우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라 애 키우라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제 사주에 나오는구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분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부인이 가출을 하고 얘가 부담이 되었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무술년, 개해월, 정미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무술년생이시면 1958년생이시죠. 2021년월에 64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셨는데 사주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제가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약한 사주고 자식도 부담이 된 사주팔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 일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 안에 간목 큰 나무, 일지, 미토 안에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라고는 묘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유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유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 흙, 연지의 술토 큰 흙,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 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무토, 술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 해수, 큰 물까지 내편이라고는 묘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그런 사주팔자라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다행히 그래도 시간에 있는 계수 있죠. 계수는 날의 극한 오행이지만 묘목을 생하고 묘목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그래도 내 편으로 들었네요. 그래서 사주에 힘발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신약까지 제약사주에서 신약사주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시간에 있는 계수를 묘목이 흡수하고 묘목이 일간을 생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까지 제약사주와 신약한 사주까지 갈 수 있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사주팔자의 가장 지금 위협적인 게 뭐죠? 이 개수는 이미 이제 묘목이 빨아들였을까 관계없고, 이 개수하고 해수죠. 일간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위협을 하고 있네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죠. 이 묘목으로는 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진 물을 막지를 못하죠. 이 밑으로도 막지 못하고 천상 큰 흙으로 이 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연주에 있는 무토 술토가 있으니까 이 물을 좀 견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술토 있죠. 불을 뿜은 흙, 절보하는 흙보다는 마른 흙으로 이 물을 견제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술토가 영신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가장 위협적인 물을 견제하는 술토가 영신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원에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물이라고 그랬죠. 간목이나 잇목,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흡수를 해주면 좋겠네요. 목생화는 안 되지만은 이 사주에 위협적인 물을 큰 나무들이 흡수를 해주니까 일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에서 큰 나무가 오면은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큰 나무가 되고 영신은 술토 영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에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다고 얘기했죠. 무정하고. 자, 그러면 이성 배우자를 보려면은 어떤 것을 봐야 되죠? 남자분이니까 재성을 봐야 되겠죠. 재성이 부인이고 이성 배우자니까요. 재성은 불로 태어나신 분한테 쇠가 재성이죠. 쇠가 어디 있나요? 사주 팔자에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라고 그랬죠. 자, 이 신금이 어떤가요? 일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연주에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무정하다고 그러죠. 무정한 오행이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와 부인과 무정한 사주가 되고, 또 이 신금이 힘이 어떤가요? 지장간 속에 들어있지만은 이 무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큰 흙에게 매몰돼 버리네요. 그러니 신금이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이 무정하고 그 다음에 토다금매가 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재성이라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데다 해수가 보이네요. 눈에 해수가 뭐죠? 이 해수가 바로 상처살이 되겠습니다. 상처살은 철을 잃는다는 살이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이 약할 때 이런 살이 있으면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찾는 법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술토가 있죠. 술토가 방압에 걸리는 것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방압이 신금, 유금, 술토, 신유술, 쇠국이죠. 이 방압을 찾아가지고 이 술토 다음에 오는 오해 해수가 되겠죠. 이게 상처살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이 신금 이전에 오는 오행을 상부살이라고 그러죠. 남편을 잃는 살. 그래서 미토가 상부살이 되고요. 이분은 남자분이니까 연지에 삼합을 걸리는 삼합을 찾아서 그 다음에 오는 오행 해수가 상처살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이성 배우자운이 무정하고 기운이 약한 데다가 이렇게 상처살이 있어서 부인을 잃는 살이 있어가지고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두고 가출을 해버리는 무정한 관계가 돼버렸죠. 이성 배우자하고 이별수가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로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또 자식도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처가 자식을 놓고 나가버리니까 본인이 혼자 키우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지, 얘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지 해서 자식이 큰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자식이 바로 옆에서, 내 옆에서 바로 수국화로 들어죠. 자식이 관이죠. 관은 물이다 보니까 물이 사주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오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자식이 부담이 되는 그런 형국이로 부인 나가버린 바람에 자식이 부담이 됐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의 오행의 형국을 보게 되면 사주 속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인과 인연이 약하고 자식이 부담이었던 사주팔자라고 통변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배우자 운이 무정하고 약해서 젊은 날 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식이 부담이 되었던 사주팔자로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